안녕하세요. 네이버 작가 와수다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나온 화제작이죠. 일하는 사람의 생각이란 책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눌 텐데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알라딘 도서팀장 박태근이고요. 오늘은 이 책에 대담자로 참여해 주신 두 분입니다. 박웅현 선생님 그리고 우영식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선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밌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런 거 처음 해봐서 좀 많이 떨립니다. 좀 이상해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뭐 두 분에 대해서는 많은 독자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짧게 소개를 드리면요. 박웅현 선생님께서는 뭐 광고인으로 워낙 널리 알려져 있으시지만 독자분들께서는 책은 도끼다, 또 8단어 같은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 네, 저 같은 서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입니다. 꾸준히 오래 널리 팔리는 책이죠. 작가로서도 많은 독자분들을 만나오셨고요. 그리고 우영식 선생님께서는 토털 임팩트 대표이자 비주얼 브랜딩 전문가로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우선 이 책은 대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 분이 어떻게 대담자로 만나게 되셨고 책까지 쓰게 되셨는지 이 사연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인연이 있으셨는지 또 이런 기획에 어떻게 나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한테 일을 하면서 이제 40대가 넘어서면 저한테 제일 화두는 은퇴였어요. 뭐 일을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게 언제쯤 내가 현업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일을 해봐야 하나, 뭐 그런 이제 좀 고민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해온 좀 이 과정을 좀 정리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제가 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선배님과 좀 같이 하면은 더 이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뵙고 상의를 드렸더니 좋은 생각인데 어떤 컨텐츠인지를 좀 먼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TBW에서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들으시고 괜찮다. 직원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하게 됐습니다. 저는 말씀 듣다 보니까 박웅현 선생님께 궁금해지는 게 물론 늘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시는 일을 해오셨지만 자신을 존경하는 사람, 존경한다고 말하는 사람과 그간 해온 일에 대해서 대화 나눈다는 게 한편으로는 기쁘고 반갑기도 하지만 부담감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떠셨어요? 그런 게 없지 않았고요. 그래서 책 서문에 제가 언급을 했었죠. 망설임이 없지 않았고요. 근데 존경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존경하는 후배도 아니고 사실 동료죠.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각자의 영역에 교집합이 분명히 있고 또 각자의 영역에 독자성이 있긴 한데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았고요. 가장 크게 설득이 됐던 부분은 후배들에게 선배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였어요. 그걸로 며칠 생각을 해본 거고요. 그런 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한번 정리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흔쾌히 하자고 했고요. 그래서 부담이 있기보다는 망설임이 있었고요. 근데 망설임을 극복할 만큼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잘만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시도를 해보자 했습니다. 네,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두 분께서 무려 10차례나 만나셔서 대담을 나누셨다고 들었어요. 그 대화 나누시는 과정, 또 그 과정이 정리돼서 책으로 나오고 난 지금 일련의 작업들이 예상했던 것과 비슷한 어떤 느낌과 경험으로 생각이 되시는지, 아니면 또 예상하지 못한 어떤 느낌이나 감각들이 있으셨는지, 이런 소회도 궁금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미술대학을 나왔지만 이 뭐 그래픽 디자인이나 뭐 이런 어떤 디자인 시스템 같은 거를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고 다 현업을 통해서 일로 배웠기 때문에 약간 좀 독학을 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저한테. 제가 잘 하고 있나라는 이제 좀 저 자신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선배님과 이렇게 쭉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맞아요 그러면서 공감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잘 해왔구나라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 일로서는 이제 저 자신의 어떤 학습은 충분히 된 것 같으니까
다른 작업도 더 해보고 싶다? 좀 이런 생각도 들었죠. 박웅현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시작할 때 그 비슷한 부분이 많을 거란 상상은 했어요. 그래서 하면서 그게 확인이 됐던 것 같고요. 근데 한 번 더 이제 더 공고해진 생각은 제가 강연 때 가끔 하는 말인데, 어쩌면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생업을 유지해 가면서 일을 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은 복잡한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걸 제대로 하느냐의 문제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강연 때 제가 가끔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지고 가야 될 지혜는 한 움큼일지 모르겠다. 그 한 움큼의 지혜를 진짜 실행하느냐 마냐의 문제가 인생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업무도 마찬가지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만약에 만나게 되실 분들이 계신다면 새로 듣는 얘기는 없으실 거예요. 다 들었던 얘기고 교과서에서 봤던 얘기고, 지혜 문제가 아니라 행의 문제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그 의미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두 분께서 그간 수십 년 동안 해오신 일이, 한 분은 광고, 한 분은 디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두 분야가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또 두 분께서 각자 분야에서 손꼽히는 커리어를 쌓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두 분이 알고 지내셨을 거라는 짐작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첫 만남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과는 뭔가 계속 대화를 나누고 인연이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다든지, 이런 장면들이 있으실까요? 개인적인 연이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클라이언트와 에이전시? 그때는 네. 제가 이제 현대카드 일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여서, 그때 이제 광고 대행사 대표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러 오셨을 때 뵙고, 그러니까 그때가 거의 20년 전이니까 그 뒤에 이제 좀 사석에서 몇 번 뵙고 뭐 이러면서, 아, 제가 선배님이라고 호칭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 지 한 10년 정도 됐어요. 기억해요. 지금도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현대카드에 하러 갔었고,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앉아 계셨었고, 이제 그때 처음 뵀고요. 근데 나중에 소개를 받았는데 봤더니 그 현대카드는 우리나라 디자인과 광고와 이 BI의 한 획을 그었거든요. 그거를 만든 그 말하자면 주인공이구나 싶어서 그냥 그거로 바로 그냥 동의가 되는 실력이었고요. 그 다음에 SK텔레콤의 그 T를 만드시고, 그 즈음에서 이제 사석에서 만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후배, 뭐 선배라고 하지만 사실 동료죠. 뭐 그래서 약간 다르지만 서로 자극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리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나도 배워가는 게 있는, 그래서 사석에서 만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좋으니까 이런저런 인연을 만든 거죠. 그러면서 꽤 오랫동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뭐 1년에 그래도 한 3-4번은 그냥 뭐 이렇게 정해놓고 만나는 건 아닌데 서로 연락해서 만나면서 갔던 거죠. 그러다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책의 제목처럼 정말 처음에는 일하는 사람으로서 만나게 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마 이 책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두 분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 여기에 더해서 한 분야에서 자기 커리어를 30년 가까이 성공적으로 쌓아온 사람, 이런 일하는 사람에 대한 궁금함도 있을 거거든요. 그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그 출발점에서 우선 두 분께서 하고 계신 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광고와 디자인. 이 일은 뭐라고 정리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비슷한 분야는 맞는데, 하는 일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광고는 좀 더 폭넓게, 소위 얘기하는 좀 B2C라면은 저희는 정말 B2B예요. 네. 대중들이 좋아할 수 있을 거를 고려는 하지만 그분들이 평가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바로 클라이언트가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아이덴티티라는 거를 얘기하면 뭐 회사의 심볼, 뭐 로고 마크 이런 걸 만드는 일인데,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뭐 당연히 그 회사의 철학은 뭐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회사든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꼭 있어요. 뭐 우리는 뭐 성장할 것이고 글로벌을 지향한다.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본인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림도 확실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캐치할 수 있도록 질문 리스트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걸 들여서 그 내용을 피드백 받아서 그게 함축적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게 그 회사의 탑 매니지먼트의 철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되는 거에서 좀 심플리파이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광고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B2B 말씀대로 하자면 말씀처럼 B2B2C예요. 저희는 B2B에서 B를 거치지 않고 C로 가지를 못하고요. B2B에서 끝나선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복잡하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를 만족시켜야 되지만 시장에 나가서 기능하지 못하면 클라이언트의 만족도 중요하지가 않은. 그래서 소비자 마음을 잘 읽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소비자라고 하면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를 광고계 바깥으로 빼낸 첫 번째 책의 제목이 인문학으로 광고하다인데, 그래서 인문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는지, 그 다이나믹이 어떻게 되는지 같은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광고 같아요. 전국적으로는 광고의 종착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두 분야가 뭐 최근 짧게 보면 1, 20년만 놓고 봐도 굉장히 각광받는 분야로 계속 성장해 왔지 않습니까? 또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어떤 직군으로 꼽히기도 하고요. 아마 이 책을 관심 갖고 살펴보시는 분들 가운데 앞으로 광고계 또 디자이너계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 출발선에 들어서는 분들께 뭐 최근에 업계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 업계가 어떻게 좀 더 뻗어나갈 것이라든지 이런 좀 전망을 들려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광고를 하겠다, 뭘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슷한 얘기예요. 너무 계획을 세워서 난 뭘 하겠다라는 바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내가 실력이 쌓여 있는지, 내 안이 충실한지, 내가 단단한지를 만 고민을 하는 게, 그러면 길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더 어제보다 나은 내일,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게 이 광고가 되었건 디자인이 되었건 초년생들이라면 꼭 가져가야 될 마음이라고 비슷하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좌절이 있으실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거를 기대하시고 지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될 것이다. 안 될 겁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짓주무를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를 충실하게 만들고 또 충실하게 만들고, 이것도 이제 제 서문에 나오지만 충실한 오늘만큼 좋은 미래 준비는 없다. 하루를 충실하게 보내는 게 가장 좋은 미래 준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변에서 나를 믿어주지 않건, 기회를 주지 않건, 저 사람보다 내가 낫는데 나는 안 되건,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마시고 내면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와 있는 자기를 발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그 책의 내용 얘기를 몇 가지 나눠보고 싶은데, 요즘에도 창업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스타트업도 있고요. 오영식 선생님께서는 네. 많은 사장님들을 겪으시면서 사장 저렇게 하면 나도 할 수 있겠고 내가 더 잘하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창업을 결심하셨다고 말씀 남겨주셨는데, 그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왜냐면 저희도 똑같이 그런 욕은 하거든요. 하지만 대다수가 창업에 나서지는 않으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하고 얘기하면서 조언을 얻은 게 있으니까, 자신감은 근거가 없대요. 이유도 없고 하면서 나는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창업을 할 때의 용기는 저는 디자인 회사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직원이 다 그만둬도 내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시작을 해도 되는 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일을 한 9년쯤 했을 때 현대카드 하면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지금이다라고 좀 타이밍을 느꼈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꾸준히 쌓아온 자기 실력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의 평가라고 할까요? 신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었겠네요. 사업적으로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의 사업을 어떤 형태로든지 후원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되게 사업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물어보면은
100%다 이렇게 운이다. 실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기회가 만들어지는 타이밍에 해야 되는 거고. 네, 책에서도 준비되어 있어야 운이 왔을 때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을 두 분 다 공유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내가 자아가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붙는 것이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성과와 결과라는 게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 가기 마련인데, 저는 그런 과정에서 책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정제였어요. 두 분 다 반복해서 쓰시더라고요. 아, 그런 정제라는 단어를 일상에서 떠올려 본 적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스스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뭔가 많은 일상들이 스쳐 지나가듯 저를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뭘 어떻게 남겨서 이것을 정제라는 단어 쓸 수 있을 정도로 걸러낼 수 있을까? 책을 읽으면서 그 단어를 마주할 때마다 이렇게 돌아보게도 되고 이런 단어를 좀 새겨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두 분께서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30년 해오셨잖아요. 돌아보면서 이런 단어를 성찰의 과정에서 떠올리신 건지, 아니면 그간 해오시는 과정 중간중간에 그런 정제, 뭐 격, 세련됨 이런 단어들을 마주할 기회나 단계, 과정 이런 것들이 따로 있으셨는지가 궁금해요. 제일 많이 또 쓰는 단어가 왜라는 거거든요. 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왜 점을 찍었어? 왜 까만색으로 했어? 뭐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아이덴티티라는 거는 물을 조각한다라는 그런 표현도 쓰거든요. 그리고 오래 한 사람이 더 잘 다듬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자기가 생각하고 봐온 것들이 결과물로 녹여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앞서 이제 정제 얘기하면서 그 일의 커리어의 성장 과정에서 이제 화두로 삼는 어떤 가치나 상황들이 이제 달라졌을 수도 있고 계속 일관되게 왔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정제라는 단어에 대해서 박웅현 선생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제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 늘 적용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 하루를 정제하면 한마디로 뭐 이렇게 되진 않죠. 뭐 우리 관계는 뭘까 이렇게 되진 않죠. 근데 왜 정제라는 단어가 나오냐면 압박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압박이 들어와서 이거를 15초 내로 딱 넣지 않으면 이 생업이 돌아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제를 해야만 하는 압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제를 해야 되는 거죠. 광고는 모든 사람들이 피하는 매체예요. 뭐 강의가 되었건 신문 기사가 되었건 드라마가 되었건은 다 자발적으로 보지만 유튜브 방송이 되었건, 근데 광고는 다 피하거든요. 그래서 정제가 되지 않은 말을 들려드리면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광고 업으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정제라는 단어가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정리를 한 거죠. 내가 하는 일들을 뒤돌아 봤더니 결국은 150페이지의 종이와 뭐 12시간의 토론 과정을 30초 내에 5문단으로 얘기해야 되네? 그렇지 않으면 나는 150페이지 읽은 것도 12시간을 회의한 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네? 이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업에서 배운 게 생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서 봤더니 이게 정제가 광고만이 아니더라고요. 누군가가 말하는 게 어렵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말하는 사람이 그 말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좋은 명제들은 쉬워요. 그래서 그건 많이 느꼈어요. 결국은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 문제를 이 관점에서 봐서 이렇게 봅니다라고 3개로 정리가 돼요. 더 하다 보면 내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한마디네. 이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그 프레젠테이션은 좋은 프레젠테이션이에요. 이런 식으로 명료화 시키다 보면 딱 떨어지는 무엇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가면 좋은 그 결과물이 나오는 가능성이 높고요. 시간이 촉박해서 그렇게 못할 때가 있겠죠. 근데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리고 막 고민을 많이 하신 다음에 산책을 하시면 수영을 하시거나 소위 멍 때리고 있다 보면 툭 올라오는 생각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럴 땐 이제 그게 정제가 된 거구나 하고 이런 것들을 업에서 배운 것 같아요. 광고와 정제를 딱 엮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바로 어떤 과정인지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뭐 광고랑 디자인이 이제 일의 영역에서 저같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일이라고 하면 이제 한쪽에는 그야말로 어떤 생계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일이든 가치지향이라는 것과 또 멀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생기고 쌓이기 마련인데, 그 중에서도 광고랑 디자인은 예술성 혹은 예술이라는 것과 연관지어서 좀 다르게 얘기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술가는 아닌데 직업인데 또 예술성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독특한 일의 영역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렇게 제가 첫머리에 있었는데 약간 그런 오해를 줄이고 싶어서 이 책이 이제 이 책의 시작의 계기다라는 건데, 생계예요. 생계이고 디자인이 꼭 예술과의 어떤 그 관련성 뭐 그런 거보다는 저는 좀 더 현실적으로 이거를 보셨으면 해서 이제 그런 내용을 좀 한 거거든요. 아까 질문의 취지가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관점으로 저는 파악을 했고요. 책에도 언급을 했는데 광고는 마케팅 수단이고요. 비즈니스의 문제 해결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끝인데, 예술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채널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예술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신문 광고를 아무도 보질 않아요. 그래서 예술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술성을 가지고 와야, 시적이어야 저 카페 좋다. 그림이 그 화보같이 이뻐야 저 TV 사고 싶다. 뭐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술성은 목적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고라는 생업이 기능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예술은 광고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예술성이라는 것을. 이 책을 읽고 또는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분들 가운데 이제 대다수가 현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겠죠.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직장인들일 텐데 30여 년 동안 이제 일, 업 이걸 지속해 오셨잖아요. 이게 뭐 과거든 지금이든, 지금은 더 어려운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시간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그만두고 싶은 감정들,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이걸 어떻게 딛고 유지해 오셨는지,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혜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 같습니다. 일이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분들도. 사람이 힘들죠. 네. 좀 그 상처를 받을 때가 갑을 관계에서 제일 많이 받죠. 저는 이제 수행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뭐 빨리 잊어먹는 방법 찾는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답을 들었을 때 어떻게 뭐 재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답변을 어떻게 해서 그걸 해결해야 되겠구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그럴 때는 이런 대답을 하면 효과적이겠다라는 거를 좀, 대안을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대안 중에 제가 정말 땅 하고 맞은 대목이 있었는데, 갑을 관계 말씀하셨잖아요. 상대가 논리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의사결정을 이제 강요할 때, 뭐 이제 본문에서는 색깔 같은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때 상대의 마음을 이걸 꼭 성공하고자 하는, 성공시키고자 하는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이해하셨다는 부분에서 이것은 많은 걸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밑줄을 쳤던 부분이 지금 언뜻 기억이 나서요. 네. 지칠 때 어떻게 견뎠냐? 견디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지. 아주 쉽게 말씀. 견디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으면 안 견디시면 돼요. 근데 인생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몸에 병이 없길 바라지 마라. 내가 도모하는 일에 실패가 없길 바라지 마라. 부부 사이에 갈등이 없길 바라지 마라. 친구와의 싸움이 없길 바라지 마라. 이런 보왕산매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견디지 않으면 일이 되질 않으니까 견뎌야 돼. 그러니까 삶의 어떤 기본 전제 요소로서 지칠 것이다. 뭐 갈등이 생길 것이다라고 놓고요. 그리고 진짜 힘이 들면 이기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저는 생업이라는 거잖아요. 이걸로 이제 내 통장에 어떤 숫자가 찍힌다는 것은 내가 지불하는 어떤 노동의 결과인 거고, 그건 숭고한 일 같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산성을 발휘해서 그게 들어온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대안이 있다면
다른 대안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근데 또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다 어른이실 테니까 다른 선택을 하면 거기는 지치지 않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늘 지치게 되어 있고 그냥 지쳐도 지치지 말아야겠다. 힘들어도 힘든 게 원래 내가 지금 뚫고 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뚝심. 그 뭐 생계라는 이제 기본적인 일의 근본적 필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을 이제 시작하는 분들께서 또 올려주신 궁금증 가운데 하나가요. 재미난 질문인데 그대로 읽어볼게요. 일에 함몰되지 않고 나를 지키면서도 일에 대해 전문적이고 프로페셔널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긴 합니다. 내가 어떤 업에 들어와서 그 업에서 자리를 잡고 일에 푹 빠지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전력을 다하고 매진하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러다가 자신을 잃게 될까 봐 두렵다, 걱정된다, 염려된다 이런 말씀 같거든요. 워낙 한국 사회가 일에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그러다가 자신을 잃게 되는 경험을 했던 어떤 세대적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반작용으로 워라밸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많이 얘기되는 시대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나를 지키지 못할 정도로 일에 함몰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건 너무 기본적으로 꼭 가져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일은 수단이거든요. 일이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나는 가족들과 훌륭한 삶을 꾸리고 행복한 순간들을 보내고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이게 중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수단으로서 일인 건데 일을 잘하는 건 중요하죠. 근데 얘가 나를 함몰시키려고 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이거는 우선순위를 명백히 잡아놨으면 좋겠어요. 아마 질문해 주신 분도 두 분께서 전해주신 답변을 좀 같이 새겨보시면 나름의 해답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말씀 나누다 보니까 그 시간이 뭐 한참 흘러갔는데요. 사전에 저희가 독자분들께 받은 질문을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행하면서 많이 저희가 그 소화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천재형이라기보단 노력형에 가깝습니다. 노력형 인간은 짧은 시간 안에 결과물을 만들어내야만 할 때 좌절감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이 마음을 극복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아마 두 분은 천재형이라고 예상을 하시고 질문을 하신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본문에서는 두 분 다 공히 그런 말씀을 하시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쏟아야 그것에서 영감이 올라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느 날 번뜩 떠올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앞단에 많은 시간과 내 노력과 고민들이 들어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 질문에 제가 좀 답을 드린다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예전에 디자인을 뭘 하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되게 짧아서 사장님 이거 시간이 너무 없네요 그랬더니 프로는 주어진 시간에 가장 좋은 걸 뽑아내서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이 프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30대 초반 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누구나 다 노력하고 뭐 하지만 그게 안 나오니까 뭐 저도 뭐 1시간 만에 뭘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잘할 수 없겠죠. 근데 1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왔다고 그러면은 저도 떳떳하게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내 능력에 1시간에 할 수 있는 거 최선이다. 근데 이게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건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좋은 답이시네. 네. 천재를 한 사람의 지속적인 상태라고 보지 않아요. 네. 어떤 순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천재고 난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전제는 너무 단선적으로 이 천재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재는 늘 천재는 아니에요. 저는 단언컨대 천재 아니에요. 전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남들은 천재고 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나도 노력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도 노력하는 사람이고 나의 천재적인 스파크가 언제 일어날 것인지를 잘 봐야 된다는. 그래서 나를 노력하는 사람이고 난 다르다라는 전제를 안 깔으셨으면 좋겠고요. 한두 개 더 살펴볼게요. 이거 구체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협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서 커뮤니케이션 해야 하는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본인도 기획자시래요. 협업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달래야 할 때, 또 그런 과정에서 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진하게 될 때 이런 상황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 두 분은 이런 커뮤니케이션에서 오는 갈등, 어려움에서 멘탈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를 물어보셨어요. 난 멘탈이 무너졌어라는 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칭찬을 좀 해줘야 되는 것 같고, 자기를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것 같고, 자기를 사랑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아까 다른 사람과의 갈등 문제 때문에 에너지를 다 소진할 정도까지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에너지를 다 소진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어느 정도에선 놔야 될 때가 된 거죠. 근데 에너지를 다 소진하다 보면 진짜 소위 멘탈이 붕괴가 되는데, 그렇게 할 정도까지 그 어떤 일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하니까 나를 먼저 쓰다듬어주고, 나를 먼저 보듬어주고, 나를 존중해 주는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야지, 나를 갈아서 관계를 개선하겠다, 나를 갈아서 일을 만들고 말겠다라는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하는. 이 책에 보면 두 분 다 어떤 선배로서의 역할, 또 책임감, 이런 것들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런 후배들에게, 일하는 후배들에게 도움과 용기가 될 만한 말씀들을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좀 남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를 누구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뭔가 배울 수 있는 사람 분들과 한번 식사를 해요. 저는 저녁 식사를. 배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꼭 이런 뭐 인문학 그런 배움이 아니고, 그분의 성장 과정과 또 그분이 갖고 있는 노을리지가 나하고 내가 갖고 있는 바운더리와 다르면 배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나이와 상관이 없고 성별과도 관계가 없고, 저녁 식사를 누구와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게 학교를 떠난 이후에 좋고 어렵지 않은 학습법이라고 저는 좀 소개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퇴근 시간에 이제 메뉴 외에도 어떤 사람 만날까 이렇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웅현 선생님께도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잘 흘러가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삶이 계획되어 있는 설계도가 없거든요. 물살이에요, 그냥. 내가 원하지 않는 물살이 예측하지 못할 때 오는 게 인생이거든요. 코로나라는 물살이 갑자기 와가지고 나의 삶을 왜곡시키고 이런 게 물살이에요. 그래서 물살이 어떻게 올지는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계획하지 마시고 잘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급한 물살이 오면 급한 물살을 타고요. 물살이 조용하면 조금 천천히 가고요. 이런 식으로 잘 흘러갈 생각을 하는 게 선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그러니까 기필코 할 때 그 기필이요. 기필을 버려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너무 좋아서. 그 전까지는 기필코 해라, 반드시 해라, 뭐 5년 내로 뭘 해라라고 막 이런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만 들었는데,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기필을 버리고, 근데 훌륭한 그 하루는 보내야죠.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영향은 받아야죠. 그리고 회의실 들어가서 긍정적인 역할은 해야죠. 친구 만나서 친구의 작은 문제를 진정으로 마음 가지고 들어줘야죠. 후배들이 얘기할 때 감정을 이입하면서 얘기를 들어줘서 공감을 해줘야죠. 이건 좋은 거잖아요. 이런 좋은 것들을 하루하루, 오늘 그런 거 몇 개 했지? 이런 걸 하면서 잘 흘러가는 게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잘 흘러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오늘 네이버 작가 와수다에서는 세미콜론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죠. 일하는 사람의 생각, 이 대담에 참여해 주신 박웅현, 오형식 두 분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흐름에는 지금 이 책이 앞에 마주와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대화에서 나누지 못한 또 풍부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요. 책으로 여러분들 좀 더 풍성한 이야기들 만나보시기를 기대하고요. 또 반가운 기회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